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는 솔로몬 대왕이 왔어도 힘들 뻔했습니다. 어제 상원법사위원회의 청문회는 대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성폭행 고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9시간 동안 21명의 상원의원 그리고 1명의 검사가 나서서 고발자와 피고발자를 신문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리학 박사고 다른 한 사람은 항소법원의 판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당했다, 나는 억울하다를 주장했지만 한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두 명의 두 개의 상이한 스토리를 놓고 하루 종일 묻고 또 묻고 해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고발자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고, 그런가 하면 피고발자는 나에 대한 고발이 허위라는 것을 나는 100%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진실이라는 것이 거기까지고 제도 또는 시스템도 거기까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 공방전이 사실은 진실과 거짓말의 대결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음모와 출세와 야합과 야망과 권력과 술과 섹스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상원법사위원회의 성추행 청문회 소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발자인 크리스틴 포드 박사와 피고발자인 브렛 캐버나우 판사에게 상원 의원들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 우리 일리노이주 출신의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닥터 포드에게 질문했습니다. 귀하는 캐버나우 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답변 명백하게 100%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존 닐리 상원의원입니다. 켄터키주의 공화당 출신인데 캐버나우 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귀하는 이 고발이 진실이 아니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의 답변은 100%가 확실하다라고 역시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100%지만은 전혀 다른 100%였습니다. 장장 9시간 동안 기라성 같은 상원의원들, 공화당 의원 11명, 민주당 의원 10명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진실 규명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고발자인 포드 박사는 자신은 무서움에 떨고 있다라고 눈물을 흘렸고, 피고발자인 캐버나우 판사는 자신을 파괴시키려는 정치적인 음모와 계산과 공모에 분노한다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시한 두 개의 스토리에서 한 개의 진실을 찾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거짓말장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부터 이 진실 규명이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보다는 보수적인 대부분의 구성이 우선이었을 수도 있고 또 11월 선거의 승리가 더 우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청문회는 끝이 났고 나머지 두 명의 고발 여인의 스토리는 그냥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과 상원은 계획한 대로 대법원 판사의 인준 절차를 그냥 밀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상원 법사위원회가 인준 통과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과 월요일에는 전체 인준 표결에 대한 진행 절차를 밟게 되고 아마도 화요일쯤에 상원 전체 인준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51표를 얻게 되면은 캐버나우가 누구든지 진실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장이든지 미국 최고 법원의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종신직으로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또 그는 지금 4대 4의 비율로 되어 있는 대법원 구성으로부터 보수 대법원으로 가는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모든 법적 쟁의가 보수의 잣대로 재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바마 케어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계 우대 정책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라든가 낙태에 대한 이 사회의 기준에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ABA라는 기관이 있는데 American Bar Association입니다. 약 40만 명이 되는 변호사들이 회원인데 이 전국 변호사 협회에서는 이번 상원 인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어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안은 캐버나우 지명자에 대한 FBI의 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라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증인도 없는 상원 청문회를 해봤자 he said, she said 할 텐데 이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상원이 이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전국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TV들이 장장 9시간 동안 하루 종일 생중계를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오제 심슨 사건의 재판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청문회 방송 중계는 한낮에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 증시시장에서도 시청을 했고 펜타곤의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시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시카고 시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 청취 후의 여론들을 보면은 미국의 정치 제도에 큰 결함이 있다 하는 우려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청문회 전혀 무의미하다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 누구든지 사악한 마음을 품고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면은 그게 먹히는 정치적인 환경이 문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서 캐버나우 판사의 증언은 솔직하고 강력했다. 민주당의 파괴 전략은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이 과정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린지 그램 상원의원이 돌출 행동을 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민주당의 가장 비윤리적인 부끄러운 행동이고 만일 귀하 중에 누구라도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가장 비열한 사람이다 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노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공화당 내에 아직 미결정을 하고 있는 3명의 상원의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린지 그램 상원의원이 트럼프에게 쓴소리도 자주 하던 사람인데 그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의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구에 강력한 보수 성향의 경쟁자가 있다 하는 이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와 그가 요즘에 골프도 치고 또 국방부 장관 자리가 꼭 빌 것이다 하는 소문도 있기 때문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그런 돌출 행동을 했다 해석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래저래 그야말로 사악한 것이 골고루 갖춰진 모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9월 28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고교 시절 크리스틴 포드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무죄이며 이번 의혹 확인 과정은 국가적 치욕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앞서 포드는 캐버노 진술 전 진행된 청문회 증언을 통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던 사람이 캐버노라는 것을 100%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버노는 이번 의혹에 대해 무죄라며 포드와는 어떤 성적, 육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의혹 확인 과정은 국가적 치욕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캐버노 후보자의 인준 표결은 예정대로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북부 지역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후 6시 2분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인구 28만 명의 도시인 팔루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7.7로 측정하고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에선 최소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에서 승객 35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운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 인근 바다에 불시착했으나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국적 에어 뉴기니 보잉 737기는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0시경 미크로네시아 추크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를 490피트가량 못 미쳐 석호 형태의 바다로 빠졌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소형 어선들이 반쯤 잠겨있는 여객기 주변으로 몰려가 승객과 승무원을 구조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언론은 마치 허드슨강의 기적을 보는 듯 했다고 전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알리는 거짓 트윗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이유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머스크 CEO가 지난 8월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린 비공개 회사 전환 계획이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머스크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힌 뒤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12%가량 폭락했습니다. 멕시코 북서쪽 태평양 연안으로 접근 중인 허리케인 로사가 2급 허리케인으로 강화되면서 계속해서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로사는 어제 현재 평균 시속 102마일, 최대 풍속 127마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강력한 구름층으로 인해 멕시코 북서부 주들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고 내일 반도 쪽으로 상륙이 예상됩니다. 많은 시카고 시민들은 어제 상원 성추행 청문회 방송을 시청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카고 대학 라운지에는 약 40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 중계 방송을 시청했으며 직장과 상점에서도 이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특별 방송은 뉴욕 증시와 펜타곤 합참에서도 시청했습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일리노이주에는 온라인 구매 세일즈 텍스를 부과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온라인 업체가 해당 주에 위치하지 않아도 주에 따라 세일즈 텍스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주의회가 세금을 월요일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타주에 위치한 온라인 업체에게도 주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시카고 교육청에 제공해오던 수백만 달러의 교육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시카고 교육청이 학교 성범죄를 막는 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연방법은 교육당국에게 학교 내 성범죄 예방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육청 내에서 수년 동안 교직원들의 학생 성폭력 사건이 여러 건 발견되어 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0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60도, 밤 최저 52도. 주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60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1도입니다.